녹화한 거 있어, 여러분, 어차피. 내용이 바뀌진 않았으니까. 거기는 오히려 더 꼼꼼하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표정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자, 이제는 방금까지 한 건 뭐냐면, 방금까지 한 건 총액법이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11장 동네 제목이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대손금, 대손충당금을 각각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대손금 할게요. 지금 하는 대손금은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이에요.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이 아니라. 자, 보시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손은 다 세법에서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세 가지를 인정을 해요. 이 세 가지를 꼭 암기. 뭐냐면 이미 설명드렸지만 특수 관계자에 대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요거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까로 따지면 대표이사가 요트 타다가 빠져 죽었잖아요. 아이고 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수관계자한테 업무 무관하게 빌려주지 말랬지? 잘 됐다 음식이야 이렇게. 그렇죠? 이거고 그 다음에 가지급금 자체가 업무 무관이잖아요. 업무 무관이니까 이건 업무 무관 비용에 띄어 먹혀도. 맞죠?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름 참 어렵게 내는데 실제로는 시험 이렇게 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신 게 보증이 눈에 들어오시면 돼. 보증. 그렇죠? 아버지의 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버지의 보증. 제가 항상 여기 사례 들 때요. 주로 보증은 누가 대부분 쓰시냐면, 저희 집안도 그랬었지만 아버지가 보증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죠? 어머니가 보증 쓴 걸 잘 못 봤어. 대부분 아버지의 보증입니다. 어머니의 보증입니다. 이렇게 잘 안 해요. 알죠?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 왜냐면, 자, 여기 A가 아버지 친구고요. 그 다음에 B가 은행. 자, 은행이 아버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했죠. 근데 이제 누가 보증을 서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나와요.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씁니다. 했죠. 근데 친구가 어떻게 해요? 달아나죠. 그죠? 토김, 채무 불이행. 그죠? 네, 나쁜 말로는 토김. 그죠? 이게 있어 보이지만 채무 불이행. 그죠? 그럼 이제 누가 갚죠, 대신? 친구의 채무를 아버지가 갚죠. 갚으면 아버지는 누구한테 채권이 있는 거예요? 은행한테 있다고? 은행한테? 네가 돈 줘. 그렇지 마. 깜짝 너할 뻔했잖아. 친구한테 있대, 친구한테 있어요. 은행한테 있는 거야. 알죠? 그래, 큰일 나. 여러분, 은행이 뭔 소리죠? 얘는 돈 빌려준 거예요. 아버지한테 있잖아요. 맞죠? 죄송해요. 당황해가지고. 친구한테 있잖아요. 맞죠? 그럼 친구한테 야, 돈 내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민법에서 구상권이라고 구상권. 알죠? 구상채권. 예. 근데 이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떼어 먹히죠? 그죠? 아버지 친구 미안하다. 내가 대신 갚을게 이렇게 안 하죠. 본인도 못 갚아서 달아나는데 갚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보증 서는 걸 되게 싫어해요. 특히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삼성이 지금은 가장 잘 나가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많이 어렸을 때예요, 항조. 많이 어렸을 때 대우가 진짜 잘 나갔었어요. 대우가 진짜 잘 나갔는데 IMF 때 항상 그 무너진 최대 업체라고 하면 항상 대우 떠올리거든요. 그게 계열사들끼리 보증 쓰다 보니까 한 군데가 무너지면 걔만 무너지면 되잖아요. 근데 보증을 쓰다 보니까 얘가 못 갚으면 얘가 또 보증 서가지고 못 갚고 하다 보니까 무너진 거예요. 대우 계열사들 계속 줄줄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보증 되게 싫어요. 보증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우리 여러 배우셨죠? 국가가치세 때. 우리 대손세 공제를 하면, 내가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내가 떼어먹혔던 매출세액 있죠? 떼어먹혔던 매출세액을 나라에서 어떻게 해줘요? 납부할 세금에서 까주죠? 납부할 세금에서 까준다라는 건, 이거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나라에서 해당 대손세액을 변제해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대손세 공제를 해줬다라는 건 우리가 낼 세금 깎아줬잖아요. 깎아줬으니까 우리가 갚아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해되시겠죠?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출제 한번 된 적이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건데요. 뭐냐면 여러분들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가지고 대손 처리한 채권은 대손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회사가 대손 처리했대요. 그 세법에서 인정할까 안 할까요? 대손 사유로. 그것도 당연히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없다고 그게 대손 사유지.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자, 따르르릉 해서 10초 동안 안 받는 거야. 어씨, 연락 두절. 자, 대손이요. 세법이. 그래? 연락이 두절됐구나. 대손이다. 재미없어? 그죠? 이건 아니잖아. 그죠? 10초 동안 두절됐는데.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대손 인정해주면 1초 만에 끊겠지. 안 받는다, 이렇게. 아니, 왜냐면, 여기 없다고. 선생님, 네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진짜 그래. 네, 물론 네가라고는 안 했어요. 네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 대손 아니냐고. 여기서 쓸하다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아니, 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좀 연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대손 처리한 거 다 인정 안 해줘요. 아셨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해요. 그럼 여긴 별표예요. 뭐냐면 우리가 대손금이라는 게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을 회사가 명확하게 못 받은 채권이다라고 했죠. 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대손금이요. 결산 조정 사항이 있고 신고 조정 사항이 있어요. 이걸 외워주셔야 돼. 우리 결산 조정 사항은 뭐였죠? 정확한 의미가 회사가 내가 어느 년도에 송금을 얼마 먹을지 언제 먹을지를 장부에 적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게 결산 조정 사항이었고 신고 조정 사항은 뭐냐면 무조건 그 년도에 송금이 돼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그 년도에 송금이 돼야지 다른 연도에는 송금이 될 수가 없는 거. 맞죠? 이게 제대로 된 의미였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꼭 뭐를 외워주셔야 되냐면 지금 하는 신고조정사항을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왜냐면 얘가 4개밖에 없어요. 이 4개만 잘 외우시면 나머지는 결산조정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해요. 여기가. 그래서 결산서 상에 없어도 다른 건 장부에서 대손 처리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올해 연도에 대손 사유를 만족하면 반드시 송금 산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컴퓨터가 안 걸어주거든. 회사가 장부에 대손 처리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좀 이따가 대손금 할 때는 회사가 대손 처리한 것만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컴퓨터 안 걸어주니까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자, 좋은 말 할 때 암기. 해보자. 첫 번째. 자,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예요. 소멸시효 완성채권이에요. 뭐 이건 여러분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부가 대손세 공제 그 대손세 공제할 때 소멸시효 완성 배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뭐냐면 우리가 이 뭐지? 이 신고 조정 사항은 법에서 못 받은 거야라고 하면 그게 회수가 정말 불확실하죠, 아예. 맞죠? 주로 법이에요, 법. 소멸시효 완성도 우리가 법에서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법에서 소멸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회생계획 이것도 잘 나왔어요. 회생계획 인가 그 다음에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 최근에 회생계획 인가를 허가받은 게 쌍용차거든요. 아무튼 그 바뀌었을 걸 지금 상호는 뭐 KG 모빌리티인가? 그걸 바뀌긴 했지만 여러분들 아마 쌍용차로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쌍용차가요 그 재무 구조가 진짜 안 좋았어요. 막 적자나고 그죠? 그래가지고요 저희 이렇게 살아나갈게요. 제발 허가해 주세요라는 걸 법원에 신청해요. 법원에. 했죠. 그럼 법원이 그 회생 계획, 어떻게 살아날 계획인 재무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채무는 어떻게 갚을 거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봐요. 봤는데 그게 되게 합리적인 이유면 합리적인 이유고 얘네를 살렸을 때 국익이 더 커요. 그럼 법원에서 살려줘요. 그게 회생 계획을 인가해 준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계획을 신청했는데 별로야. 얘네들이 이행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얘네들을 오히려
살렸을 때 국익보다요. 그냥 죽였을 때 표현이 좀 격하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죽였을 때의 국익이 크면 죽여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 한진해운인가? 조선사 하나 있어요. 거긴 죽였거든요. 그냥 나라에서. 아무튼 아니 시험에 안 나. 한진해운 이런 거 안 나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 관계자 아님. 알죠?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허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만기도 연장해주고 채무도 좀 탕감해주고 조금씩. 맞죠? 채권자 물론 협의를 하게 해가지고 탕감을 해주고 이렇게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법원의 면책 결정은 아예 법원이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면제. 맞죠? 이것도 법원은 법이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가끔 출제됩니다. 뭐냐면, 여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가 취소된 압류 채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10억 빌려드린 거예요. 10억 빌려드렸어. 돈을 10억 빌려드리고 담보를 잡아. 여러분의 토지가 막 시가가 12억짜리가 있대. 그래서 제가 담보를 3월, 오늘이 22일인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3월 22일 날, 3월 22일 날 제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부동산에 담보 잡는 걸 저당권이라고 하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갚으면 우리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지고요.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맞죠? 이 재산 팔아가지고 저한테 10억 주세요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당권은 저만 잡았던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토지를 담보로 해가지고 신한은행에 할게요. 신한은행한테 또 여러분들이 10억을 빌린 거예요. 10억을. 맞죠? 근데 알고 보니까 신한은행은 2월 달에 담보를 잡은 거예요. 저당권을.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 보라고 많이 하잖아요. 전세 살 때나 그럴 때. 맞죠, 여러분들? 넘어갈 수 있으니까. 왜냐면 항상 저당권은 먼저 잡은 사람이 우선 변제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토지를 팔았어요? 법원에서 팔았어. 그럼 팔면 이제 신한은행이 만약에 10억에 팔렸다. 라고 하면 그 10억은 일단 신한은행이 다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10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받게 되는 거죠, 이제. 법원에서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지읒됐다, 이렇게. 물론 법원에서 그렇게 하지, 너 지읒됨, 이렇게 하진 않겠지. 그죠? 되게 미안한데 경매 취소. 못 받게 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당초에 내가 압류했잖아요. 압류했지만 그 채권의 경매가 취소돼서 못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것도 법원에서 내리는 거거든. 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암기. 그리고 네 번째 짝대기는 여러분들 듣고 버리세요. 이건 시험 낸 적 없어요. 혹시나 높아심이 하는 건데, 혹시 신용회복위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개인 파산 절차 회생, 뭐 개인 회생 이런 거 말고요. 나라하고 이제 협의가 되어 있으면 그 협의된 기관에다가 내가 채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채무 좀 탕감해 주세요라고 신용회복위원회 하면은요, 신용회복위원회 나라에서 운영하는 데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협정을 맺은 은행하고 채무를 좀 조정해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잘 몰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안해요. 이 정도. 이것도 나라니까. 아셨죠? 이렇게. 이 세 가지만 잘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송금의, 이거죠? 우리 신고조정사항의 제대로 된 의미가 송금의 귀속 시기가 무조건 그 사유를 만족하는 연도의 강제입니다. 다른 연도에 송금이 될 수가 없어요. 알죠? 이거 잘 챙기시고요. 됐죠, 여러분들? 자, 이제 결산조정사항인데요. 뭐 이거는 대손세 공제에서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봤을 거예요. 신고조정사항에서 본 건 주로 여러분 소멸시 완성만 보셨잖아요. 맞죠? 근데 결산조정사항을 보시면, 요것도 부가가치세 때 봤었고, 요것도 봤었고, 요것도 봤었고, 다 봤네? 라고 하셔야지. 이건 뭐죠? 요것도 못 보고, 이거 뭐야, 이것도? 재미없어? 예, 미안해. 예, 왜냐면 대손세 공제하고 일치해요. 다. 맞죠? 요거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부가가치세, 대손세 공제 사유를 외우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꼼꼼히 할게요, 얘는. 맞죠? 원래는 법인세 목적이라면,
그냥 아까 했던 네 가지 외워주시고요. 나머지는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이렇게 한 게 맞지만 알죠? 꼭 외워주세요. 뭐냐면 일단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단 결산 조정 사항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장부에 반영을 해야 송금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장부에서 만약에 결산 조정 사항인데 대손 처리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건 선택한 거죠. 오래 먹기 싫어요.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죠? 자, 송금 인정하고요.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뭐 파산,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 뭐 파산이라든지 사망이면 법원이 사망시키는 게 아니라 사망,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실종이 있죠, 실종. 맞죠? 그 다음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좀 이따 하겠지만 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나옴. 이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죠? 뒤에 가서 왜 중요한지는 할게요. 그래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수표 또는 어음. 알죠? 근데 이거는 말 문제 좀 대비하실게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 있죠?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은 말로 한 외상이지 실제 언제까지 받을게요 라는 증빙이 없죠? 어음은 있잖아요. 내가 어음 받으면 언제까지 받겠다라는 증빙이 있고 아예 수표도 여러분 거기에 다 은행에 마크가 찍혀져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요 말로 한 외상을 되게 싫어해요. 맞죠? 그래서 원칙은 인정 안 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에 한해서 인정해요. 왜냐면 중소기업은 여러분들 중소기업은 물건을 어음받고 팔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물론 받고 팔 수 있겠지. 근데 극단적으로 사례 들면 내가 현대차에 납품한 업체예요. 현대차 실제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우리나라 대기업은 꽤 잘 챙겨줘요. 보면 막 설날 전에도 막 대금 주고. 맞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이제 현대차에 납품을 해요. 납품을 하는데 이번에 외상으로 부품을 한 3억 팔았어요. 팔고 저기 죄송한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현대차 그러는 거야. 야, 우리 못 믿어? 아니, 믿는데요. 못 믿어? 너희들랑 거래 끊을 거야. 죄송합니다. 그냥 외상으로 할게요.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회수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현대차가 그 중소기업 외상으로 팔았어. 자, 좀 줄래? 했더니 못 주겠는데? 거래 끊을게. 죄송합니다. 드릴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채권자 얘기하는 거 채권자. 맞죠? 근데 우리 시험은 중소기업이니까 요거 신경 쓰실 필요 없는데 말 문제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면 말로 한 외상 인정 안 해요. 부도 6개월 경과하더라도 실제로.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은근 또 많이 나오는 게 여기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30만 원 이하 소액 채권. 이것도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 좀 외우세요. 회수기일 6개월 경과한 30만 원 이하 소액 채권. 이거는 회수하는데 더 들죠, 돈이? 오히려. 맞죠? 내가 10만 원 채권 있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출제 많이 되는 게 요거. 대손세 공제하고 다 연결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이건 뭐냐? 이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다 여기 위에 보시면 다 사유가 있죠. 파산, 사망, 실종, 6개월 경과 이렇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그냥 상대방, 채무자가 뭐 사망하지도 않았고 어떤 사유도 없어. 근데 너희 채권자가 중소기업이니? 근데 외상 매출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했어? 그럼 대손 인정해 줄게. 상대방이 어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든. 그래서 그 뜻이에요, 그 뜻.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안 돼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외상 매출금, 미수금은 제외. 이거 시험에 은근 많이 냈어요. 시험에 1년으로 장난 진짜 많이 쳤거든요. 1년. 2년이 2년. 자, 그래서 일단은 요 결산 조정 사항은 이거죠. 뭐냐면 요건 충족만 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부에서 비용 처리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건 덜 중요해요. 장부에서 처리한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맞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 시험 목적상 신고 조정상이 훨씬 중요해요. 맞죠? 장부에서 처리 안 하면 세법에서 먹기 싫구나 이거니까 세무조정이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신고 조정상은 장부에서 처리 안 했어. 닥치고 먹어 이거 되는 거죠. 조심하시고 여기까지 되셔요.
자, 이제 외우실 거예요. 별표. 요거 됐다 중요함. 맞아, 됐다. 해볼게요. 자, 이거 아니고요. 왜요? 뭐냐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나면 1,000원은 남겨놓으래요. 이거 됐다 중요해요, 우리 시험은. 우리 시험은요, 정말 엄청나게 파댔어요. 그죠? 뭐냐면, 우리가 어음이 부도가 상대방이 지급을 거절한 거죠. 지급을 거절했어. 지급을 거절당하면 6개월 지났어요? 그럼 나한테 채권이 없는 거예요? 채권이 나한테 있잖아요. 당시 6개월이 경과만 했지. 그러니까 나한테 해당 채권이 있음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1,000원을 남겨놓으라는 얘기예요. 알죠? 그래서 시험에서 단서를 줘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고 회사는 대손 처리했다. 이렇게만 주면 1,000원 안 남긴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채권인데 1,000원은 남겨놨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줘요. 남겨놨다라는 뉘앙스는 뭐 남겨놨다라고 줄 수도 있고 공제 후 잔해김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알죠? 그러면 그건 1,000원을 남겨놓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1,000원을 안 남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전부 다 대손 처리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장부는 대손으로 다 처리했는데 즉 채권을 다 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법은 채권을 1,000원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플러스 유보 송금불사님 플러스 유보 1,000원 해야 돼요. 이거 더럽게 중요해 진짜. 이 1,000원 때문에 1,000원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안 남기잖아요. 한도가 다 틀어져 버려요. 그 1,000원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의제기로 선생님 저 죄송한데 1,000원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죠? 라고 하면 우리 시험은 안 봐줘요. 현실에선 봐주지만 1,000원 안 남겼다고 현실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현실에서 1,000원 안 남겼다 이 새끼 봐라 1,000원 세금 안 내려고 500원 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자때 무슨 말인지 이거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셨죠? 꼭 기억. 그리고 자 들어보실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꼭 외우실게요. 모든 곳에 1,000원을 뿌리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쪽이에요. 됐죠? 소멸시효 완성됐다 1,000원 남겨야 되겠네. 이거 하시면 안 돼. 제대로 외우셔야 돼. 1,000원을 남기는 곳은 여기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얘만. 아셨죠?